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0일 오후 4시 직전이네요. 월간조선은 김대중 정권의 비자금에 대한 취재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해온 매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에 불거졌던 대북 송금 사건, 이제 다 밝혀졌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러 가기 전에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나 되는 현금을, 그것도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사건. 이게 만약 리얼타임에 밝혀졌다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물러나고 말았을 겁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간첩 수괴인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내는 심부름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금이 제대로 안 되었다 해가지고 김정일이는 김대중 대통령 방북을 하루 연기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도 월간조선이었습니다. 월간조선 2019년 1월로에 또 김대중 비자금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목이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 최종 흡발 DJ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 의혹은 규명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최종업 씨는 국정원 1차장으로 이 조사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분 입에서 DJ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에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걸 실마리로 해서 다룬 기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 잡지를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계속 축소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 말에 주간조선이 국정원 차장을 한 김은성 씨와 실명 인터뷰를 해가지고, 김은성 씨가 내가 2001년에 청와대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6개 시중은행으로부터 각 500억 원씩 3천억 원을 조성했다 하는 증언을 했는데, 주간조선과 조선닷컴에만 보도되고 종이신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김원성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도 없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정치판의 생리를 생각하면 참으로 의아하고, 한국 언론이 아직도 성역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언론은 성역을 없애는 게 언론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죠.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3천억 달러 비자금 조성 주장을 보도하지 않았던 한국 언론이 올해 5월 23일에 문화일보에 보도된 이 기사를 추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자들이 농땡이 부리는 거죠. 한국에 기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아니 2만 명이 넘는 기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을 추적해서 취재하지 않는가요? 더구나 주류 언론은 취재력이 강합니다. 우선 이 5월 23일자 문화일보 사회면에 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종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검찰에서 다운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계좌에 13억 여 달러가 분산 예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관로 닫고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최근 조사에서 괄호하고 미 본토의 김 전 대통령 친지와 접근 등 명의로 총 13억 5천만 달러 괄호하고 1조 4,600여 원이 분산 예치되어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 괄호 닫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미 비자금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대북 공작금을 사용한 혐의, 국고 손실 등을 적용해 최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최 전 차장 등은 바로 다운표하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자산이 미국 동부 지역 은행에 6억여 달러, 서부 지역 은행에 7억여 달러로 분산 예치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가 북한과의 협력사업에 투자될 예정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국정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관로 닫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시 국정원 내부망에 이 같은 내용의 전문 보고가 거듭 올라오자 최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재가를 받은 뒤 수개월간 추직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 전문 보고를 증거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해외 정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별도로 비자금 진실 여부 조사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로 다운표하고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파고들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합당한 정보를 찾지 못했다. 관로 닫고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국정원 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둘러댄 이야기에 대해 코멘트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요지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즉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최종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김대중 비자금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했고 확인을 했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 동부 지역 은행에 6억여 달러, 서부 지역 은행에 7억여 달러 분산 제치되어 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의 친지와 접근 등 명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분은 지금 구속 기한이 끝나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국정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지금 이 구속된 이유가, 기소한 이유가 검찰은 왜 전 대통령 뒷조사하는데 국가 예산을 썼느냐. 그래서 국고손실죄가 된다는 것이고, 최종업 차장의 주장은 이것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다. 고유 업무다. 해외에 있는 비자금이 북한 쪽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이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국익수호 차원이었다. 국가안보 차원이었다. 당연히 국가정보원이 했었어야 할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게 문화일보에만 실리고 이것을 인용한 중앙일보에 간단하게 실린 것 이외에는 메이저 언론에서 취재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입니다. 이 누가 맞느냐? 검찰이 맞느냐? 최종업 국가정보원 3차장의 말이 맞느냐? 하는 것은 아마 재판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재판에서 드러날 것인데 언론이 취재에 나서면은
더 빨리 드러날 수가 있죠. 근데 안 합니다. 취재를 안 하고 있어요. 취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언론사에 전화해가지고 취재하라고 독촉을 하십시오. 다만 이와 연관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인데 지난 8월에 이와 연관된 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되었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선고 공판에서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분이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에 국정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는 비밀 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서 대북 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 3,500만 원 및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느냐? 피고인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않았고 국세청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서이라는 사정 등도 재판부는 고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이 듭니다. 왜 여기 국세청이 끼어들었느냐? 국세청이 왜 필요하냐? 국세청은 한국 안에서 누가 탈세를 하는지를 조사하는데 왜 외국으로까지 그 활동이 이어졌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국정원이 김대중 씨의 해외 비자금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미국에 있는 금융 자료를 추적하려다가 보니까 국세청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세청은 미국의 국세청과 협력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탈세에 관한 정보를 미국과 한국이 서로 공유하는 관계니까 자연히 탈세 차원에서 그런 비자금,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자금을 알 필요가 있으니까 국세청이 중간에 끼이면은 미국 정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카운터파트가 미국 CIA가 될 리는 없죠. 국세청의 카운터파트는 미국 국세청이죠. 그리고 미국의 FBI일 수도 있습니다. CIA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국정원의 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 조사에 국정원이란 국가기관이 개입됐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개입되었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정보기관 또는 미국의 국세청이 같이 이 조사에 협력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현동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기 위한 불법적인 것에 국가 예산을 쓴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실체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면 국고 손실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국정원 최종업 차장은 이것은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함으로 돈이 한국인이 해외
한국에 가지고 있는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상 당연히 했었어야 할 일이었다라고 검찰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일주 전에 권력자의 해외 비자금 환수 운동을 하자, 차전에서 환수 운동을 하자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인사들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왕지사 박정희 시대까지 거슬러 오른다면 당연히 아주 구체적 지금 정보가 거론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그런 권력자 해외 비자금 환수를 위한 국가기관의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 기관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도 하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한국의 언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뉴스 가치로서는 가장 큰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취재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